78. 논증은 집짓기다. 이유와 근거로 짓는. 논증은 집짓기다. 전투가 아니다. 논증의 표준적인 기본적인 틀은 주장 플러스 이유 플러스 근거이다. 근거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이유를 세우라. 그리고 이를 기둥 삼아 주장을 올려놓는다. 자, 그런데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 다른가? 언뜻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헷갈린다.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수는 있어도 이유가 어딨냐고 물을 수는 없는데 왜 그럴까? 근거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객관적인 명확한과 같은 단어를 붙인다. 이는 근거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밖에 있는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이유는 우리 마음이나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자, 따라해보자. 이속, 근박. 이유는 속에서, 근거는 밖에서. 79. 늘 근거와 관련해서 독자는 어디에서를 묻는다. 이속 근박이라고 이유는 속에서 근거는 밖에서라고 했는데 논쟁을 할 때 우리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기는 하지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않는다. 근거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근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찾았는가? 출처는 어디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이 근거는 어디에서 수집했는가? 어떤 방법,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 내가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당신 논증을 검증하기 위해 혹은 안 그래도 나도 관심이 많았는데 더 알아보려면, 심화학습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파보면 좋겠는가? 근거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다. 독자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떠올려보고 준비를 할수록 좋은 논증의 글이 만들어진다. 80. 논증에서 모든 근거는 근거 보고일 뿐이다. 논증에서 근거와 근거 보고의 문제이다. 잊지 마라. 근거는 근거 자체가 아니다. 논증에서 근거는 없다. 근거 보고일 뿐이다. 논증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결코 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근거에 대한 보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거 보고는 절대 실존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보통 근거라고 말하는 것은 논증에 맞게 가공한 보고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논증의 글쓰기에서 근거는 없다. 모두 근거 보고일 뿐이다. 81. 근거 보고와 비판적 독해. 논증에서 근거와 근거 보고의 문제 2. 근거와 근거 보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또한 글을 쓸 때에도 분별 있는 독자들은 이 글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알게 된다. 분별 있는 독자들은 근거 보고를 접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근거를 보고하는 태도는 믿을 만한가?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다른 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다시 인용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 근거를 찾아낸 출처는 적절한가? 타당한가? 믿을 만한가? 근거를 누가 수집했는가? 근거로 발견되는 과정에서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가공되었는가? 우리가 근거라고 제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근거에 대한 보고이며 또한 이러한 보고 과정에서 우리는 글을 쓰는 목적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춰 근거를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근거 보고를 통해 근거를 수집할 때는 그것이 이미 많이 다듬어진 것이며 그러한 근거를 인용하여 보고하는 작업 또한 다시 한번 근거 보고를 변형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근거 자체를 직접 관찰하여 보고한다고 해도 약간의 왜곡은 피할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논증의 글쓰기에서 모든 근거는 근거 보고일 뿐이다. 82. 사례는 근거가 아니다. 명심하자. 사례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말이다. 사례를 가지고 논증의 글쓰기에서 근거로 삼으면 곤란한데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만 의존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라. 기억을 믿어선 안 된다.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까닭만으로 특정한 자기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서는 곤란하다. 자신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 자신이 아는 잊지 못할 사람, 호금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 등 근거에 대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록이 바로 기억이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구성할 때 우리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사건을 쉽게 저장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한다. 사건을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면서 몇몇 세세한 요소는 없애고 다른 요소들을 추가한다.
심지어 플롯을 만들기 위해 빈 공간에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채우기도 한다. 에피소드 역시 근거가 될 수 없다. 에피소드는 자신의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분명하게 사실만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기억은 이야기, 형태로 사건을 다듬는다고 했는데 에피소드는 이러한 기억을 훨씬 더 이야기답게 변형한 것이다. 남에게 이야기하고자 더 재미있고 더 극적이고 더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로 변형한다. 이로써 원래 보고자 하는 사건과는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논증에 사용한다면 논증의 타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83. 근거의 질을 판단하는 4가지 원칙. 근거의 수준을 판단하는 4가지 원칙이 있다. 1. 정확성, 액큐러시. 2. 구체성, 프레시전. 3. 대표성, 레프리젠터트이티니스. 4.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 정확한가? 구체적인가? 대표적인가?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신뢰성을 따져보는 4가지 기준이 있다. 84. 근거 보고, 신뢰성의 판단 기준. 앞서 논증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결코 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근거에 대한 보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가 보통 근거라고 말하는 것은 논증에 맞게 가공한 보고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고에서 왜곡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 줄이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래야 근거 보고의 신뢰성이 생긴다. 자, 근거 보고의 신뢰성을 따지기 위해 4가지 기준으로 점검해보면 좋다. 1. 현재성, 2. 익명성, 3. 공정성, 4. 자료의 수준. 1. 현재성이다. 근거에 출처가 되는 자료가 얼마나 최근인가? 2. 명성이다.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하는가? 3. 이해관계의 문제다. 연구자, 논증자의 이익에서 자유로운가? 출처가 되는 자료를 만든 연구자가 만약 특정 업체나 기업에서 후원을 받는다면 신뢰하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근거가 얼마나 1차 출처와 가까운지 봐야 한다. 이 4가지 질문은 당연히 독자들이 근거 보고의 신뢰성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질문들이고 필자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